진행하겠습니다. 자, 기습 얘기입니다. 공기의 습도입니다.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량을 표시하는 기습, 다시 말해 우리말로 그냥 습도 그러는 얘기입니다. 습도. 자, 습도도 크게 나눠가지고 이와 같이 네 가지 종류 습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포화습도. 포화습도. 다시 말해서 대기, 공기 중에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 한계까지 도달할 때, 이때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을 혹은 수증기 장력 그랬는데 기압 미리 Hg, 다시 말해서 수증기가 나타내는 압력 혹은 수증기 양 그램으로 나타낸다. 포화습도. 포화습도. 그 다음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 두 가지 비교를 할 겁니다. 절대 습도, 상대 습도. 자, 절대 습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대기 중에 함유하고 있는 수증기 전체량을 우리가 절대 습도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말해서 최적 1세제곱미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 양을 그램으로 표시할 겁니다. 절대 습도. 상대 습도는 이제 기온에 따라서 습도 값이 바뀌어요. 변화됩니다. 자, 기온과 동일한 온도의 공기가 수증기로 포화됐을 때 수증기 양에 대한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위에서 얘기하는 절대 습도하고 비교했는 습도, 이걸 상대 습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비교 습도는 절대 습도를 포화 습도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다. 뭔가 이거 잘못. 예. 자, 그 일정 온도에서 포화됐을 때 습도량이 있잖아. 그 양과 그 양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갖고 있는 습도량을, 현재 습도를 포화 습도로 나누고 100을 곱해주라. 이것이 비교 습도이다. 다른 말로 비교 습도를 상대 습도라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자, 비교 습도 네 가지가 아니고 결국에는 포화 습도, 그 다음 절대 습도, 그리고 상대 습도. 자, 이렇게 습도를 구분을 했다. 그럼 습도를 구할 수 있는 측정 기구는 뭐가 있냐 이 얘기예요. 자, 습도 측정 기구가 근구 온도계와 습구 온도계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아스만 통풍 온습도계 아까 보셨죠? 거기도 근구, 습구, 온도계 두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습도, 모발 습도, 습구, 흑구, 온도계 등을 이용을 해서 습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근구, 습구, 온도계로서 어떻게 습도를 측정하냐? 자,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둘 다 온도계에 하나는 그냥 두고 공기의 근구
온도 측정하도록 두고 하나는 여기에 헝겊을 묻혀가지고 아래쪽에 물 속에 담궈 두면은 여기에 습구 온도계가 돼요. 이 습구 온도계가 근구 온도계와의 온도차를 값을 읽으면은 습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근습도계 보셨고, 그다음 아스만 통풍 습도계. 자, 어떻게 아스만 통풍 습도계 어디 그림이 사진이 있을 텐데 안 보이노? 자, 아스만 통풍 습도계는 습도 측정의 경우 습구의 거즈에 물을 떨어뜨려 적시고 나서 물의 적심과 동시에 잘 흔들어 물을 뺀 다음 금속 덮개를 덮어 사용해라. 자, 이때 팬이 4, 5분 회전 후에 습구 눈금이 멈췄을 때 근구와 습구 온도를 측정한다. 결국에는 다 근구, 습구 온도계를 이용을 해서 습도를 측정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 습도계. 이거는 우리 모발이 머리털이 습도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고 수축하는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모발 습도계 원리를 이용해서 회전 원통에 종이를 감아 연속 측정해 습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자기 습도계가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기 습도계하고 위쪽에 온도를 자동으로 기록해 주는 온도계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자기 온도계와 자기 습도계 뭔 차이가 보입니까? 자기 온도계는 어때요? 어떤 케이스 속에 일정 온도를 구할 수 있도록 회전 원통 속에 안에 케이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자기 습도계는 그 케이스가 없죠. 그렇죠? 자동으로 기록하는 거는 같은데 두 개의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고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발 습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발을 이용해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40도 이하에서 사용 금지. 이렇게 돼요. 모발 습도계. 습도계. 그 다음, 이제 풍속을, 기류를 측정하는 공기 흐름, 풍속을 측정하는 이 측정기가 뭐가 있느냐? 기류 정의가 뭐냐? 바람 또는 기동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공기의 흐름인데 이것은 기압과 기온의 차이에 의해서 공기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위는 초당 몇 메타. 이렇게 표현을 하자. 풍속을 순간 풍속, 관측 시각에서 순간에 나타나는 풍속을 순간 풍속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풍속 그러면 10분간의 평균 풍속을 평균을 낸 값입니다. 평균 10분간의 평균 풍속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풍속이 기류가 우리가 불감류입니다.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속도가 있습니다. 초당 0.5m 이하일 때는 우리 사람이 이게 무슨 공기 흐름, 바람이 뭔가 불고 있다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0.5m/s, 초당 0.5m 이하를 불감기류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 다음 바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0.1m/s, 초당 0.1m 이하일 때를 무풍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무풍. 그러면은 아주 쾌적한 기류가 속도가 실내에서 약 초당 0.2 내지 0.3m일 때 가장 쾌적하게 느껴지고요. 바깥에서는 초당 1m 정도의 바람이 불 때 가장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인간이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0.2에서 0.3m/s, 실외에서는 1m/s.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부채만 이렇게 붙여도 선선하게 느껴지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기구는 뭐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게 카타 온습도계가 나옵니다. 카타 온습도계. 자, 실내 기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내 기류를. 자, 어떻게 측정하냐 하면은 이겁니다. 카타 온도계가 이와 같이 온도 눈금이 95도 패런하이트, 화씨 95도, 최고 화씨 100도. 다시 말해서 100도, 95도 요 눈금을 딱 기록을 해두고 여기에 젖은 헝겊에 물을 묻혀서 두면은 이게 습카타 온도계고요. 물 안 묻혀두면 그냥 근카타 온도계입니다. 그냥 습카타, 근카타, 이 두 가지 카타 온도계가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95, 100도, 화씨 100도가 37.8도씨입니다. 섭씨로. 95도가 35도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체온입니다. 체온의 온도에서 100도, 화씨 100도에서 95도로 알코올 주가 하강하는 동안에 배출되는 열량으로 4, 5회 정도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자, 이 100도에서 95도로 하강하는데 몇 초 걸리느냐? 몇 초 걸리느냐? 이 시간을 측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을 측정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 실내의 공기 기류가 공기 흐름의 속도를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구했느냐? 다시 말해서 구한 값을 이렇게 근카타 냉각형 단위 그리고 칼로리 퍼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H 냉각력 단위 H는 F 스몰 f 온도계에 존재하는 온도계 상수입니다. 그리고 분모의 라지 F는 방금 얘기했듯이 화씨 100도에서 95도로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4, 5회 반복해서 평균값을 구해서 그 평균값으로 나누어주라. 이것이 카타 냉각력 단위 H를 구해가지고 그 값으로부터
실내 공기 흐름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풍차풍속계를 이용을 해서 이건 주로 실외 기류 측정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이 세면은 이 풍차풍속계 속도가 빨리 돌아갈 거 아니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풍차풍속계 속도로 바람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또 회전형 풍속계도 있습니다. 주로 기상관측용으로 쓰는 이와 같은 풍속계입니다. 풍속계. 그 다음 열선 풍속계가 있어요. 열선. 자, 백금이나 니켈, 텅스텐 선을 가열하고 거기에 기류가 이제 바람이 속도가 세면은 그 열이 빨리 냉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냉각되는 속도를 이용해서 기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초당 1.5m 이하 측정 시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류 측정기의 실내 기류는 뭐로 측정한다? 카타 온습도계로 측정한다. 그 다음 실외는 이와 같이 열선 풍속계, 풍차 풍속계, 회전형 풍속계로서 측정한다. 자, 그 다음 기압 측정이네. 자, 기압은 공기 압력입니다. 고기압, 저기압 뭐 여러 가지 기압이 있잖아. 자, 1기압은 수원 기둥 높이로 760mm HG 그러는 게 수원입니다. 자, 1013.25 밀리바, 1013.25 헥토파스칼 단위 됐고, 자, 기압 측정은 최대, 최소, 자, 대개 기압이 최대값을 나타내는 시간이 9시, 21시, 최소 3시, 15시. 일단 기압을 어떻게 측정하냐? 기압 측정계, 수원 기압계가 있고요. 아네로이드 기압계, 자기 기압계. 자, 이와 같이 기압을 측정하는 기압계가 있다. 그 다음 복사열을 측정하는 복사열이 뭐냐? 적외선에 의해서 열로 나오는 태양광선, 난로 등의 발열체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따뜻함을 느낀다는 얘기는 바로 거기에 적외선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적외선이 바로 복사열에서도 적외선으로 오는 빛이 따뜻함을 느끼는 그 빛입니다. 그래서 대류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합니다. 복사열이라는 것은, 대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열을 옮겨주는 물질, 공기가 되어진다든지 물이 되어진다든지 이렇게 물질에 열을 옮겨주는 매체가 움직여서 열을 이동시켜주는 게 아니고, 복사열은 공기 없이도 진공 속에서도 복사열은 바로 전달이 됩니다. 뭐로? 적외선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사열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측정기구는 이와 같이 흑구온도계를 이용을 합니다. 자, 이게 흑구온도입니다. 온도계입니다. 위에 온도계가 중앙에 꽂혀져 있고, 복사열을 흡수를 할 수 있도록 이 검은색, 흑색, 불투명한 흑색 에나멜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판에
흑색 불투명 에나멜로 코팅이 되어 있고 안쪽에 온도계가 꼽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도를 측정하는 흑구 온도계를 통해서 자, 봉상 온도계에 흑색 구부를 설치해서 15에서 20분 방치 후에 온도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측정해라. 기류가 심한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그 다음 카타 냉각력. 아까 카타 온도계 보셨죠? 자, 카타 온도계를 이용해서 냉각력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앞쪽에 식도 나왔죠? 자, 나왔고. 그 다음 카타 냉각력, 근카타, 습카타. 자, 근카타 냉각력은 주로 복사 대류에 의해서 발생되고 습카타는 복사 대류 증발까지 포함이 됐다. 그러니까 젖은 헝겊을 물을 묻혔기 때문에 물의 증발에 의해서 습카타 온도계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근카타, 습카타 온도계를 이용을 해서 이 실내 기류, 공기 흐름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생체 온도계. 자, 우리 생체 체온이 약 36.5도 유지하잖아, 그죠? 자, 이걸 이제 이 온도에 자, 구부 표면의 표면 단위로부터 복사 대류 증발에 의해서 단위 시간에 방출되는 열량을 적외선 양으로 측정해서 값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주로 최근에 우리 디지털 영상 카메라나 이 측정기, 체온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많이 쓰죠. 자, 체온 측정에 생체 온도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불쾌지수, 약자로 DI, Discomfort Index. 그러니까 불쾌지수라는 용어가 뭘 이용을 해서 불쾌지수 구할 수가 있냐. 자, 보시면은 근구온도계, 습구온도계만 값만 구하면은 식으로부터 이와 같이 불쾌지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불쾌지수, 기온과 습도와 불쾌지수 바로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자, 섭씨 온도로 불쾌지수 구하는 식이 자, 이겁니다. 근구온도, 습구온도 더한 값에 0.72를 곱하고 40.6을 더하세요. 화씨 온도로 근구 습구 온도계 값을 더하고 0.4를 곱해서 15를 더하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불쾌지수 값 구하고 자, 그 값으로부터 우리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 값으로부터 우리가 불쾌도를 살펴볼게요. 자, 85 이상이다, 불쾌지수가. 그럼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정도로 아주 불쾌한 상태입니다. 불쾌지수 80이면은 85%가 불쾌감을 느낀다. 75면은 50% 불쾌감을 느낀다. 70일 때 한 10%가 불쾌감을 느낀다. 그럼 자, 절반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불쾌지수가 75입니다. 자, 불쾌지수 10 더 올렸습니다. 85일 때 모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불쾌지수. 그러면 지금 이제 불쾌지수 바로 보세요. 자, 근구온도, 습구온도 구했는 값 사선으로
불쾌지수 바로 값을 구할 수 있도록 자, 이와 같은 그래프를 이용을 해도 좋고 위쪽에 우리가 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쾌지수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우리가 온도를 체감 온도, 다른 말로 시료 온도 혹은 감각 온도라고 온도를 표현을 할게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같은 온도이지만 습도가 높을 때와 낮을 때 느끼는 온도 감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 기류가 공기가 좀 이렇게 바람이 살살 부느냐 불지 않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걸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감각 온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온, 기습, 기류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온감을 느낄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자, 미치는데 감각 온도란 정의를 어떻게 할까? 정의부터 합시다. 자, 시료 공기와 동일한 온감을 유지하며 조건이 무풍시 바람이 안 분다는 조건, 포화습도 100%일 때 기온을 우리가 감각 온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시료 공기와 동일한 온감을 유지하며 무풍 포화습도 100도일 때 온도를 감각 온도라고 정의한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온도가 자, 섭씨 온도로 여름에서 21.6도, 겨울에서 18.8도, 대략 여름에 22도, 겨울에 19도, 그 얘기입니다. 19도, 22도.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 감각 온도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자, 측정하는 것이 지금 보세요. 자, 습구 온도, 근구 온도의 교차점을 구하고 그 교차점을 통과하는 감각 온도선의 포화 습도선에서 실수를 읽어 측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겁니다. 감각 온도, 상의를 벗었을 때 하고 옷을 입거나 혹은 간단한 운동을 할 때 하고 지금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 근구 온도, 습구 온도계 온도를 점선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쾌적대라는 게 보이죠. 쾌적대에 온도가 있고 그 온도에 여기 보시면 기류 보입니까? 기류 보여요? 그러니까 근구 온도, 습구 온도 차이 구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기류 자, 기류가 얼마이다 따라서 올라가면은 여기에 감각 온도가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그래프에서 읽어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쾌적 도표를 이용해서 감각 온도 구한다. 쾌적 조건은 이렇다. 기온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기습, 습도 40에서 70%, 기류, 실외 1m/s, 실내 0.2, 0.3m/s. 그 다음, 온열 평가 지수 그러는데, 자, 이겁니다. 태양이 있을 때 실외에서는, 없을 때 실외에서, 실내에서는, 자, 이렇게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나. 자연 습구 온도, 그 다음, 흑구 온도계 이용해서
근구 온도계 값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근구와 습구 온도, 그 다음에 흑구 온도, 복사열 측정하는 흑구 온도 이 세 개의 값만 있으면은 자, 이 식에 의해서 이와 같이 온열 평가 지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자, 봤다.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